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변호인 김형태 변호사와 면회 중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서 공개됐죠. 공개되면서 지금 파장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금 계속 미스테리로 이렇게 생각되어져 온, 그러니까 이화영이 김형태 변호사에게 왜 그렇게 범죄 내용을,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내용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김형태 변호사가 왜 녹음을 했고, 또 이화영에게 녹음 사실을 미리 알렸는지 안 알렸는지,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게 일단 녹취록을 보면 이화영은 김형태 변호사에게 김성태가 뭔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지금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김성태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김성태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김형태 변호사는 김성태 전 상방울 그룹 회장이 알고 있다는 변호사비 대납,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이나 또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판사들과 재판 거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화영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화영은 그렇지 않다, 많이 두렵다라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상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대납했고, 또 이재명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한 선거법 재판부와의 재판 거래, 또 쪼개기 후원, 광장 등에 대한 정치 자금 지원을 폭로하려고 한다고 김형태 변호사에게 이화영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검찰의 회유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검찰에 김성태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방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본인은 자신의 배신자는 되기 싫고, 또 김성태가 어마무시한 카드를 들이밀어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 일부를 검찰에 진술했다고 김태형 변호사에게 알린 것입니다. 우선 이런 말을 했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상으로 보면 당시 이화영을 변호했던 설주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장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을 대표 변호했습니다. 그런데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을 변호하면서 재판 문건을 이재명에게 유출했습니다. 이재명은 자기와 이화영이 무관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문건을 무책임하게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가 굉장히 난처해졌죠. 현근택은 결국 그 일로 2023년 3월 이화영의 변호인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고, 또 현근택은 결국 그 일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설주환은 그런 현근택의 후임으로 이화영에 대한 변호를 맡았습니다. 설주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화영이 구속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상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처음으로 진술했던 것은 2023년 5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주환이 이화영의 변호인을 사임했던 6월 12일 이후 그때부터 6월 29일 사이에 이화영이 이재명과 관련된 자세한 진술을 검찰에 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을 면회하면서 녹음했던 것은 7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7월 12일이면 그때는 이미 이화영은 검찰에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재명과 상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연관성을 검찰이 굉장히 상세하게 진술을 해버렸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외부에는 이화영이 이재명과 관련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재명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 7월 12일 당시 이화영이 김형태 변호사에게 이재명과 김성태 전 상방울 그룹 회장 사이에 얽혀있는 온갖 비밀스런 얘기를 했던 것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그 같은 사실들이 전해지기를 바랐던 것이고, 결국은 나 좀 신경 써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원래 이화영은 이재명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얘기를 했는데
현근택 물론 당연히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렇지만 설주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재명은 그때까지 사건 초반에는 대북 송금 사건이나 이화영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현근택이 이재명에게 그런 보고를 했으면도 이재명은 아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현근택이 이화영에게 어떤 피드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화영은 현근택이 3월 변호인에서 사임했는데도 불구하고 5월,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도 계속 설주환 변호사에게 현근택은 왜 안 오나, 이렇게 계속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으로부터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재명의 소식을 가져올 사람은 현근택인데 현근택이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화영이 애가 탔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설주환도 변호인을 사임하고 또 고참 변호사죠. 고참 변호사인 김형태 변호사가 나타나니까 이재명에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은 녹음된다는 김형태 변호사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어쨌거나 알았거나 몰랐거나 김형태 변호사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런 넛두리를 하고 푸념을 하면 이재명의 귀에 충분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화영의 작전은 주요했던 셈입니다. 아마 김형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이재명 측에 전달해서 핵심 측근 의원들이 파일을 들었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날 이후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의 코를 파준다는 정도로 측근으로 불렸죠. 당시에는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박찬대가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 씨와 통화를 했고, 또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화영을 면회했고, 하여튼 이재명 측근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이 났을 정도로 굉장히 서둘러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재판이 열렸던 날이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7월 12일 날 김형태 변호사에게 굉장히 두렵다면서 이재명을 압박한 지 13일 만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바로 그 재판에서 이화영의 부인 백정화가 이화영에게 이화영 정신 차려, 이렇게 고함을 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화영은 그날은 아니지만 그 며칠 후부터 입장을 바꿔서 검찰의 회유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재명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변명과 함께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재명이 이화영의 말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제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한때 이재명의 측근이었죠. 이재명은 측근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이재명의 측근이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지난 7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발언과 관련돼서 받았던 선거법 재판 1심 판사에게 2018년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김만배 씨는 특히 1심 판사에게 사업하는 친구를 통해서 180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줬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고, 그분이 2심 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대법원에 간 것이다, 이렇게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에 김만배 씨의 변호인이 그 말을 믿었느냐, 근거 없이 말하지 마라, 사법부의 명예가 달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는 정확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명예를 왜 덜먹이느냐, 김만배 씨가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이렇게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 판결문에 이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김만배 씨가 미리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판사가 그렇게 판결문 안에 그런 말을 포함시켰다면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겠죠. 유동규 씨의 이런 발언을 볼 때 재판 거래는 굉장히 치밀하게 이루어졌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동규 씨의 말을 토대로 추론하자면, 예를 들면 일정 금액의 선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 형식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에 나머지를 지불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무죄 선고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고,
그래서 판사는 사전에 내가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넣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고 그대로 이행을 했다면 약속이 지켜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김만배 씨는 대법원 판결 전후로 8차례에 걸쳐서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대법관실을 방문했던 것은 머리를 깎기 위해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당시 김만배는 갈 때마다 비타500 박스를 들고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비타500 박스에 비타500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권순일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쌍방울의 자금이 권순일에게 흘러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만배 씨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선고 결과는 물론이고 대법관별로 이름을 적고는 찬반 내용까지 예상했다 이렇게 유동규 씨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미 사전에 대법원의 선고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재명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처럼 정말로 영화 같은 일들입니다. 유동규의 말이 사실이라면 판사가 김만배 씨를 만나서 재판 거래를 하면서 내가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넣어서 무죄로 선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고 김만배는 당연히 이를 이재명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이재명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1심과 2심, 3심 재판부 모두와 거래를 했다는 것이죠. 다만 2심 재판부는 이빨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2심 재판부에도 시도는 했다. 그런데 먹혀들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 방송을 할 때는 2심 재판부에도 로비를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 짚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거나 1심, 2심, 3심 재판부 모두를 상대로 거래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음 달 선고가 내려지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위정교사 혐의 재판부에 대해서도 재판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죠. 유동규 씨가 180억 원이라는 액수까지 재판정에서 언급함에 따라서 재판 거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에 선거법과 위정교사 재판부에도 거래를 시도했다면 재판부가 마음이 흔들렸다가도 이번 일로 그런 생각을 아마 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11월 15일과 25일 선거법과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은 아마 지금쯤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날 김성태 전 회장이 어떤 증언을 하게 될 것인지에 따라 이재명은 또 한 차례 휘청거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비 대납이나 재판 거래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의혹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성태 전 회장이 만약에 17일 날 항소심 재판정에 출석해서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를 다시 내놓을 경우 이재명에게는 그야말로 카운터 펀치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재명은 지금쯤 김성태에 대해서 일개 깡패다 이렇게 말하는 등 굉장히 건달 취급을 하고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했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성태의 입이 이제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